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함께합니다.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이게 4차가 2015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8년 만에 예.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는데 예.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독립기구 설치, 그래서 책임자 처벌하라. 그다음에 한국 정부 노조 탄압, 특히 그 건설노조 이런 분들을 꼭 집어서 지적을 했고요. 자, 그런데 그럼 먼저 이 어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유엔 자유권위원회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국제인권규약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두 개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자유권규약이고 뒤에 말씀드린 게 사회권규약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각 규약을 가입한 당사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기 위한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유권 규약과 관련해서는 자유권 위원회가 있는 거고 사회권 규약을 심의하는 거는 사회권 위원회가 있는 거죠. 이 사회권 위원회는 이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인권 상황들을 계속 검토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정부 보고서를 하려면 이제 미리 이제 정부 보고서를 받고 정부가 보고서를 내. 그렇죠. 유엔에다가요. 그렇죠. 유엔에서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 보고서도 받습니다. 민간 단체들한테도 받고 국제인권 단체들한테도 받고 해서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를 열고 올해도 이제 10월달에 이제 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 견해 또는 좀 권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걸 좀 하면서 니네 나라에 이런 걸 심의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규약 이행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저기 개선하도록 너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도 자유권과 관련된 보고서를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도 받고, 그래서 보고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는. 그죠.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이 심의를 받는 거죠. 거기서. 심의를 받았어요. 심의를 받았는데 이제 11월 3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날 거기 위원회에서 니네 보고서를 검토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거 고쳐라라고 해서 최종 견해 즉 권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최종 견해 그러면은 그 뭐라고 지적을 받았는지 먼저 생명권 이행 과제,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책임자 사법 처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 방지 보장을 권고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제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유엔 총회 못 가시겠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자리는 못 가신다고 하던데.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그 유엔 국가보다는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요구했던 거를 유엔에서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이제 국제인권 규약에 가입을 하면 그 당사국이 국제인권 규약을 이행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는 각 규약의 그 내용들이 뭔지를 아주 세세하게 논평도 하고 그런 지침도 내려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해석하지만 하는 걸 막고 이제 그러고 방지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말하자면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죠. 인권에 대해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지 이걸 어느 정치적으로 무슨 뭐 저쪽 좌파냐 우파냐 이거 갖고 보는 건 아니겠죠. 오랫동안 쌓여온 그런 국제적인 기준의 입장에서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대통령
님께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했으니까 중추국가라고 했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예. 이런 거를 독립기관도 설립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으면 국가에서 따르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중추국가답게.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꾸 이제 이런 게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봤더니 니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인권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면 네. 이걸 자꾸 이제 자꾸 부정하는 식으로 자꾸 나가거든요. 네. 그럼 국제적으로 평판이 되게 안 좋아지고 그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구나라고 자꾸 지적받는 거거든요. 그럼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후진국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즉각 수용 불가 받아요. 입장을 밝혔네요. 예. 법무부가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미 수사 및 조사가 완결됐다. 이렇게 아니, 법무부에서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도 또 똑같은 말을 했던 거고. 완결됐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야, 글로벌 중추국가 이래도 되나요? 이 권고니까 수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별 탈 없어요? 워낙은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음번 이제 심의 받을 때 이행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네. 이만큼의 이런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이행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 조사가 완료됐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 이쯤에서요. 지난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자유권위원회 심의 현장에 직접 참관한 5차 UN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모임 소속입니다. 정다혜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심의 현장에서 정부 입장도 직접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정부 측은 어떤 태도, 어떤 요지로 답변을 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답변을 토대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좀 인상에 나왔던 점은 이 정부 재포단의 답변이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의견들이 그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규약의 이행 상황이 사실상 8년 전 제4차 심의 때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같은 언어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대화가 이제 건설적인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네. 사실상 건설적으로 평가하기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답변 하니까 그쪽 유엔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언어로 대화하는 게 맞냐 이렇게까지 동문서답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 답변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라이브한 대화라기보다는 미리 준비된 답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네네. 아쉽다는 측면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 견해와 권고가 쭉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네네. 지금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권고 어떤 네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전에도 이야기 나누셨지만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가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한국의 사회적 참사에 관해서 생명권에 근거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권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진상부터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라는 점을 우려를 확실히 표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 설립하라는 권고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권고가 나왔을 때에 정부가 1차적으로 답변했던 거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수사 다 됐고 우리는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했어서 더 네. 이상 뭐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명목적인 답변을 짧게 했었는데요, 정부가. 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의미를 유엔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진상 규명부터 해야 된다는 정부의 답변보다도 훨씬 더 조금 더 다른 권고가 나온 거죠. 보통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위원회에서는 이런 정부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이런 걸 좀 더 노력을 해봐라는 권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답변을 거의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우리는 진상 규명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지적을 한 거니까요. 그러네요. 네네. 자, 노동 탄압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나요?
일단 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하청 노동자, 그 비전형 노동자들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가 좀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에서 정당한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규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네네. 이 규정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위들이 이제 불법 행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것을 반영을 한 권고가 나와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탄압이 국제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심각한 수준의 탄압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네. 그에 따라서 이 권고를 잘 이행을 하려면 그 노조법 2, 3조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네요. 이제 11월 9일에 이제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에 되어 있는데 네. 이 권고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시의적절하게 권고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번 그 5차 유엔 자유권 심의 이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최종견회에서 지금 집회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너무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냐, 장애인 관련 집회 너무 과도하게 진압한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언론인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8년 전 권고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소수자 관련이라던가, 네. 독거법이라던가, 사형제 폐지라던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것을 건설적인 대화로 이해를 한다면 네. 이게 반복적인 광고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4차 네네. 심의 때에도 나왔던 광고가 5차 심의 때에도 또 나온다는 것을. 네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지금 대응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사실상 이행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면이 많은데요. 네. 좀 더 성숙한 태도로 국제사회와 소통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특히 자유권위원회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이행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1년 내에. 예. 네, 평화적 집회의 권리, 결사의 자유 관련해서. 그래서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행을 더 자유권 관련해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건설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모임 정다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이 좀 빠르셔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 귀에 딱 들어온 거는 1년 뒤에 예. 개선 사항을 보고해라. 예, 이행 상황 보고해라. 1년 뒤에, 1년 안에. 근데 보니까 뭐 언론 탄압, 집회 결사의 자유, 노조 탄압, 그다음에 12구 참사. 아무리 봐도 우리 용산 대통령께서는 이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나 좌파들만 모여 있나 유엔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거 차별금지 및 혐오 표현 증오 범죄를 근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그 대책, 또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런 대책들을 2026년 11월까지 이행 상황에서 추가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추가 보고 26년 이건 이제 3년 뒤. 이거는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자유권 규약 자체가 시민 정치적 권리도 굉장히 넓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정부 관계자는 이걸 자꾸 이제 저쪽이 이제 우리 상황을 잘 모른다. 이래서 우리 이제 국가보안법 7조를 갖다가 개정하라. 내지는 뭐 폐지하라 이런 권고가 나오면 한국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니라 이게 그 상황들 다 파악을 한 뒤에 그런 권고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권고를 매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정대하 변호사가 이제 당시 상황들을 전해주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와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방어적이고 마치 이제 유엔에 가서 우리 정부 대표가 변명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글로벌 중추국가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행하면서 우리 이렇게 했고 한 단계 더 나가렵니다. 이렇게 좀 가져야 좀 당당한 건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 가서 우리나라의 그런 정부의 그런 태도들을 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판하면서도 좀 속이 쓰리고 안타까운 거죠. 시민사회 진영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그래도
또 우리나라니까 대한민국이니까. 아 그것도 이제 이게 이행이 제대로 되면 이게 이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인권 지수도 되게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 수준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사실 자유권과 사회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자유권이라는 거는 정말 근대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생명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만약에 독재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 뭐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권은 그리고 그 다음에 권리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 뭐 경제적인 것, 그렇죠. 문화적인 거 이런 걸 보장해라 이런 거라서 이게 이제 2차적 권리라고 하면 자유권은 1차적 권리예요. 근데 1차적 권리에서 이토록 많은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이 나왔다는 게 거의 모든 분야에 지적을 받았으니까요. 이게 공고가 나왔으니까 참 속이 어찌 보면 쓰립니다. 답답한 거죠.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이런 권고도 했고. 이제 명예훼손죄 비범죄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허점이 있으니까 이걸 뭐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이거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 그런 언론 이런 거를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비범죄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맥락적으로. 뉴스타파 기타 등등 전부 다 압수수색 당하는 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비범죄화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비껴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